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한 문제 웬만하면 출제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먼저 고려 1번 보시면 투자의 위험은 전반적으로 쉬워요. 자, 그러면 체크합니다. 종류가 5가지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험의 종류 지금부터 바로 체크할게요. 5가지. 기억번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상 위험 4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미연번요. 금융적 위험 금자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디귿번 법률적 위험 법 동그라미. 리얼번 인플레이션 위험 인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미연번 유동성 위험 유 동그라미. 자, 이 5가지 첫 자 체크했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금법인유. 자,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사금법인유 5가지다. 그래서 5가지를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기업번. 사업상 위험은 말 그대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이니까 늘 존재하죠. 이런 사업상 위험은 다시 종류가 3가지입니다. A번, B번, C번이 있죠. 지금부터 또 첫 자만 체크하세요.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B번 운영 위험 운 동그라미. 다음에 3번째 위치적 위험 위 동그라미. 합친애가 뭐지? 시운위. 시운이. 자, 문제가 쉽니 안 쉽니 하니까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하죠. 문제가 쉬우니 끝나버렸네 해서 자, 쉬우니 3가지입니다. 쉬우니 3가지가 사업상 위험의 종류다. 쉬우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위험은요. 시장이 안 좋아.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 자, 요즘 시장 안 좋죠. 다시 말하면요. 코로나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장 정세가 불안합니다. 시장 위험. 다음에 운영 위험은요. 운영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밑줄 하세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 변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운영이 잘못되면서 손해보더라. 운영상 위험입니다. 다음에 자 위치적 위험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손해가 크잖아요.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자 시운위 3가지, 시운위 3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금융적 위험은 지난 시간 지렛대를 설명하면서 은행에서 빌리니까 때로는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더라. 채무 불이행 있죠.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2번째 줄을 밑줄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의 효과는 커지지만 그만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한 줄 내려가서 4번째 줄 또 밑줄입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을 전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에 빌린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를 자 기억하시고요. 지렛대는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사금법인유 중에서 3번째 법,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은요.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뀐다. 따라서 2번째 줄 밑줄입니다. 부동산 세제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임대료 법령의 변경, 법이 바뀌니까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사금법인유 중에서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는 뭐라고 했죠?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오를 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번째 줄을 밑줄하세요. 따라서 밑줄입니다. 장래의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자는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변동이자율을 선호하죠. 변동 동그라미. 요새 변동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물가만큼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해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미연번. 마지막으로 사금법인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이면 지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밑줄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밑줄.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금화가 어렵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실물적으로 지금 금면 물건 의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들어왔지만은요. 안 팔려요.
급매를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급급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팔리더라. 얘가 모두가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시성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이상 위험 종류 5가지가 뭐였다? 사금, 법인유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볼까요?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서 괄호 1번 위험은요 교재를 설명드렸죠. 네모 5개가 뭐지? 사금, 법인유 해서 위험 종류 사금, 법인유 5가지를 정리했고요. 괄호 2번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수익률이요 3가지 있죠. 1번 기대 수익률, 2번 요구 수익률, 3번 실현 수익률입니다. 얘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182페이지 있죠. 자, 182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2번 수익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수익률의 종류가 다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수익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 2가지가 중요해요. 얘는 별로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얘는 거의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 요 2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비교합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쉬운 말로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현금 1억 들고요. 상가를 사야지. 상가. 자, 상가를 사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은 20% 수익이 예상이 된대. 20% 수익이 예상이 된다. 얘가 바로 기대 수익입니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입니다. 내가 상가를 사고 싶어요, 상가를. 이때 기대 수익은 뭘 말한다?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 내가 상가를 사고 싶어. 대상 부동산, 목적. 여기서 예상되는 게 20%가 기대 수익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살 때 바로 결정 못하죠. 투자는요 이것저것 신중하게 꼼꼼히 비교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상가를 사지 않고 오피스텔을 산다면, 공장을 산다면, 또는 뭐 주식을 투자한다면 아주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식과 비교하자. 뭐 등등등 많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항상 수익률은 비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비교할 때 바로 요구 수익입니다. 얘는 비교 대상. 비교 대상. 이때 비교할 때는 반드시 위험을 감안해야 된다. 위험을 감안하자. 위험이 반영된 것이 바로 요구 수익입니다. 요구 수익은 위험을 감안한 최선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는 대상 부동산 상가를 사면 이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비교해서 주식을 투자하면요.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감안합니다. 주식도 위험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 사고 팔고 하니까 주식은 10% 수익을 먹을 수 있겠네. 10%. 얘가 바로 비교하죠. 위험을 고려했죠. 얘가 바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은 대상 부분 자체고 요구 수익은 항상 뭐지? 비교 대상,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상가는 20%야, 주식은 10%야. 둘 중에 뭘 투자한다? 당연히 주식 투자 안 하고 상가를 투자하겠지. 따라서 둘 중에서 뭘 투자한다? 상가를 투자한다 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상가가 기대수익이 높잖아요. 결론 나왔습니다. 항상 투자는요, 대상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익과 요소를 비교했을 적에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수익이 높아야 된다. 기대수익. 따라서 결론 나왔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높아야 된다?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많이 못 박아버려서요. 요구수익은요, 항상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학계론에서 요구수익은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구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수익은 작아야 된다. 둘 중에서 기대수익이 클 때, 거꾸로 요구수익이 작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기대와 요구를 보았고요. 기대는 뭐지? 예상 수익률. 대상문 자체를 말하고요. 요구수익은 비교하는데 항상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비교 대상이죠. 다음에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 땡땡 네모가 2개 나와요. 얘가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요, 우리 교재는 186페이지예요. 186페이지. 186페이지 펴시면 나옵니다. 186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동함 1번 기대수익 나오죠. 기대수익. 기대수익입니다. 그래서 세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색칠 문장 봅니다. 자,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경제상별 확률 동그라미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상황별 추정 수익률 곱한다. 수익률 동그라미 확률 수익률 동그라미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확률 수익률입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아주 간단해요. 계산 문제. 그러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죠? 가중 평균의 합이다. 여기까지 끝.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을 구한다. 아주 간단해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래서 얘는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보시면서. 자, 그러면 계산 문제도 기본 문제를 보시면 강의 노트 맨 밑에 보시면 예제 있죠. 예제. 자, 예제가 끝에 보니까 몇 회 때? 1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봅니다.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은 하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하는 순간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러면 표를 보니까 감이 팍 오잖아요. 표를 보게 되면 경제 변수가 자, 첫 번째가 발생 확률 동그라미. 두 번째 수익률 동그라미. 답이 나왔네. 확률 곱하기 수익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항목 보게 되면요, 경제가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불황. 정상적이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 비관적이면 20%고 이때 수익률은요 4%고 낮죠. 세상이 보통이면요 확률은 60%가 되고 그리고 수익률은요 8%가 되고 세상이 호황이다 낙관적이면요 확률은 20%가 되고 수익률은 가장 높다 13%. 자, 표를 보고 이제부터 바로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바로.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이다. 표를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이 몇 프로? 20%. 수익률은 몇 프로? 4%죠. 두 번째, 시장이 정상적이면요. 확률이 몇 프로? 60%.
다음에 수익률이 몇 프로? 8%. 세 번째, 시장이 낙관적일 때 확률이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13%죠. 이걸 전부 다 합하면 돼요. 합하자. 내가 바로 가중 평균의 합이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때 이제 괄호가 둘 다 퍼센트면 숫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가능한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자, 앞에 그 한쪽만 소수로 고치죠. 20% 0.2잖아요. 0.2 곱하기 4%. 0.6이죠. 0.6 곱하기 8%. 0.2죠. 0.2 곱하기 13%입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 그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8.2%. 따라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 자, 가장 기본 문제에서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이제 여러분은 실력을 올려나가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볼까요? 교재 보시면 182페이지, 182페이지. 자, 1번 수익률 종류가 1. 기업번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풀어봤고요. 니은번요. 요거 수익률은요. 다음 페이지 또 나오거든요. 이따가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요거 수익률은요. 첫 줄 투자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출하세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수익률인데 세 번째 줄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합한 것이다. 위험 동그라미.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은요. 이미 실현되었다. 얘는 처분했어요. 처분한 결과입니다. 그 상가를 자 이렇게 상가를 사서 3년 뒤에 팔았다, 5년 뒤에 팔았다. 처분된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투자는 항상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기대와 요구의 관계를 보시면 자 기업번 밑줄입니다.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를 선택합니다. 니은은요.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작으면요.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3번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얘도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먼저 기업번 투자 가치는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실체되어 있죠. 주관적 가치 밑줄.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시장 가치는요. 시장 가치는 두 번째 줄 객관적 가치 밑줄. 객관적 가치. 그러면요. 디귿번 양재 관계 있죠. 양재 관계. 첫 줄 보시면요.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밑줄합니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밑줄. 자, 여기까지를 밑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가치가 나와요. 다음에 시장 가치죠. 그 밑줄 긋잖아요. 투자 가치가 무슨 가치? 얘가요. 주관적 가치죠. 주관적 가치. 다음에 시장 가치는요.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소품을 들고 왔어요. 이거예요. 뭐죠? 떼수건이요. 떼타올. 떼수건입니다. 그래서 자, 1,000원 적혔으니까 딱 감이 오시죠? 예. 다이소에서 사는 겁니다. 다이소. 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떼타올입니다. 요거 딱 들어보면요.
안에 스펀지가 들었거든요. 탁 만지면 감촉 좋아요. 요거 딱 접어들고요. 온수 샤워물에 싹싹 밀어버리면 때가 쭉쭉 밀려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 1,000원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자, 요거 때타올 다이소 1,000원짜리입니다. 이 1,000원이 투자가치예요, 시장가치예요? 다이소 시장에서 샀잖아. 시장에서. 얼마? 1,000원요. 그래서 누가 사더라도 다이소 시장에 가면요. 누가 사더라도 이거 얼마? 1,000원. 객관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시장가치. 시장가치. 근데 저는요. 떼수건을 샀잖아요. 뭐지? 투자가치. 저한테 이 떼수건은요.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비록 1,000원 샀는데 저 개인적인 가치는 다이소에서 이거 3,000원 캐도 사겠어요.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저한테는요. 한 번은 그 홈쇼핑에서 뭐 떼수건 포함해서 뭐 세트를 주는데 그게 한 4, 5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때도 안 밀려. 형편없더라고요. 오히려 전자레보다 못해.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렇다 여러분들 지금 쫓아가서 이거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품질이 품질 없습니다.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이 개인적인 가치가 비록 1,000원짜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값이 큽니다. 얼마? 3,000원 해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크지? 이 떼수건은 저한테는요, 시장가치 1,000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더라. 얼른 사겠지. 저는 이거 살 때마다요, 5개, 10개 사거든요. 예. 안 나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꺼번에 샀는데, 얘가 마지막 남은 떼수건입니다, 이제. 이건 아껴집니다, 이게.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되시겠죠? 결론. 둘 중에 뭐가 더 클 때, 객관적 시장가치보다 내가 사는 투자자 더 클 때 투자합니다. 반복합니다. 뭐가 클 때,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 결정. 다 지금 위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러면 너무 쉬워. 하면 뭐가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뭐가 작아야 되죠? 시장 가치가 작아야 됩니다. 시장 가치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문장을 꼬아서 물어요. 어떻게 해요?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이러면 막 헷갈려 버리거든. 맞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요구수익은 작아야 되잖아요.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수익이 작을 때 막 꼬여버립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요, 크다 하면 쉽게 와닿아버리는데 무엇보다 작을 때 해버리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작은 놈을 잘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클 때 또는 시장 가치가 작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83페이지 네모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요 제목에다가 적어주세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다가 화살표. 예. 빨간 펜으로 그냥 비례 관계 적어요. 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대. 비례 관계. 그럼 1번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죠. 자, 위험 회피, 위험 중립, 위험 선호.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2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자, 이때 상쇄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례 관계, 상쇄 관계. 상쇄 관계는 비례 관계는 말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자, 1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일반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진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진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래 박스 공식 2개 있죠. 둘 다 2개 박스 모두가 요구 수익률 공식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러면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요. 요구 수익률 이꼴 단어가 3개 나와 있죠. 얘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 이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단어 3개 있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발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걸 다 합한 것이 요구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 우선 아주 과거에 숫자를 넣은 문제 나왔습니다. 무위험률이 6%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율이 4%다. 문제.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셋다 더하면 되니까. 정답 몇 프로? 14% 더하면 되겠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때 무위험률은 바로 가장 안전하죠. 얘는 바로 순수한 시간의 대가예요. 시간의 대가이다. 즉, 시간만 지나가면 보상받습니다. 은행에 적금 넣었더니 항상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수익을 보상받잖아요. 국채, 회사채를 사더라도 안전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위험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할증률은 말 그대로 위험 나왔죠. 위험의 대가이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 공부하는 이때 요 위험은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체계적 위험.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의 대가를 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인플레까지 고려하자. 주로 이제 이 두 가지인데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인플레가 주어지면 이것도 반영하자 해서 이걸 강조한 학자로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거든요. 자기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피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주어지면 이것도 반영하자. 보통은 두 개죠, 요소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위험률과 위험률이 뭘 말하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만약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얼마? 1,000만 원 필요하다. 워낙 급한 돈입니다. 급한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전부 모두가 부자세요. 제가 돈이 1,000만 원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겠대. 1,000만 원 빌려주겠대.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제가 담보가 없어요. 워낙 급한데. 저를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 돈 떼먹기는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1,0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저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자율. 근데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최소 1년에 얼마 내에 이자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따져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요. 이자 연 10% 내. A라는 분은요. 10% 이자를 요구합니다. 10%.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 빌려주니까 30% 내. 3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얘가 뭐죠? 요구 수익률. 똑같은 1,000만 원을 저한테 빌려주면서 누구는 10% 달라고 하고 누구는 30% 달라고 하는데 얘가 뭐죠? 각각의 요구 수익은 달라지는데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소는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이때 무위험률은요. 뭘 말하죠? 가장 안전하다. 은행의 적금 이자, 국채 회사채. 그래서 예를요. 요즘 은행 이자 뭐 한 5% 잡을까요? 5%.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무위험률이 5%다. 은행 이자 5%다. 그래서 얘는 똑같잖아요. 무위험률. 뭐만 달라진다? 얘가 달라지죠.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메꿀 수 있죠.
얘는 위험이 몇 프로다? 5%죠. 위험률 5%. 얘는 위험률 몇 프로입니까? 25%죠. 25%. 그러니까 A는 저를요, 5%, 위험률을 5%로 받고, B는 저를요, 돈 떼일 기분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을 높게 봅니다. 높게 보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상쇄 관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182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이제 요구수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아니죠. 184페이지입니까? 184페이지 보시면서 요구수 흐름을 보았고요. 그러면 따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요까지를 설명드렸는데 책에서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흐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이렇게. 첫 번째. 앞에서 봤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런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똑같은 말로 상쇄 관계다. 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강의 노트 어떻게 나있죠? 위험과 가치. 위험과 가치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작아집니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꼭 기억하세요. 반비례 관계는 다른 말로 상쇄가 아니고 상충 관계. 상충 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지문 잘 나옵니다. 위험이 클수록 가치가 작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위험 시설이 있어. 뭐지? 가스 충전소. 자, 가스 충전소가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큽니까? 그러면 집값이 뚝 떨어지겠지. 위험이 클수록 반대로 가치는 떨어지더라. 자, 그러면서 따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내려가 있죠.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어떻게 메모되어 있죠? 요구수율 이꼴 땡땡 할인율이다. 요구수율은 할인율로 쓰인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할인율이 뭐냐, 이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요구수율은요, 얘가 뭘로 쓰인다? 할인율로 쓰인대. 점점 어려워졌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인율이 뭡니까? 특히 할인이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해합니다. 할인이 뭡니까?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돈 만 원이 있어요. 자, 돈 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요. 이때 이자 10%. 이자가 10%다. 계산이 쉽죠? 자, 은행에 돈 만 원 예금했을 때 이자가 10%라면 1년 후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암산되죠? 10% 합치면 되죠? 11,000원.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요거. 10%일 때 만원의 1년 후 가치가 11,000원이잖아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이렇게 미래 가치 구한다. 이거 바로 할증시킨다. 앞으로 재무회계상 할증시킨다라는 말은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그럼 이자가 몇 프로? 10%죠.
이때 뭐가 필요하지? 요 R 이자율.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자, 할증 의미 아시겠죠? 아, 할증시킨다 되면 뭐지? 미래가치를 말합니다. 미래가치. 다시. 거꾸로. 거꾸로도 쉽잖아. 1년 뒤에 11,000원이 똑같은 조건이면 얼마가 되겠지? 10,000원 되겠지. 거꾸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 1년 뒤 11,000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돼? 10,000원 된다. 얘가 뭐죠? 현재 가치 구하죠. 이렇게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을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다시, 학교론에서 할인시킨다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할인시킨다 말이 나왔다면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예, 현재 가치. 따라서 할인시킨다 이꼴 현가화시킨다. 못 박아버렸어요. 따라서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 할인자는 되게 잘 납니다. 따라서 요것은 바로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 쓰인데 이때 이제 얘가 바로 이자율이 10%죠. 이때 자 이자율이 10%인데 이자율. 그런데 현재 가치 구할 때는요 이자율 이런 말 안 써요. 미래 가치는 이자율이 10%인데 현재 가치 구할 적에는 이자율이 아니고 할인율. 할인율이 몇 프로다? 10%다. 예. 현재 가치 구할 때는 그냥 이자율 하지 않고 할인율이 10%라고 부릅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항상 요거 수익률은 뭐지?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화살표 강의도 보게 되면 투자가치 이꼴 분자분모. 부동산 투자가치 이꼴 분자분모. 분자가 장래 기대수익입니다. 기대수익을 나누기 요거 수익률을 하자. 이때 요거 수익률이 뭐라고 했지? 할인율.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이렇게 할인시키면, 현가화시키면요, 현재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요 식을 보면서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요것을 이꼴 요거.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요 흐름을 아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때 분모값이 커지면요, 원래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반대로 움직이지. 따라서 자 분모와 투자가치는 얘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요, 185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보시면요. 자, 2번, 3번, 4번, 5번 단어가 많은데 특히 우리 시험에 쫙 나오는 게 있어. 뭐냐? 바로 5번요, 5번. 5번 보시면 바로 민감도 분석 밑줄. 요거 잘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이 뭡니까?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요. 자, 네 번째 줄을 색칠문장 모두 밑줄 아세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변함에 따라서 투자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요. 제 설명을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민감도 분석은 자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자, 인풋이 투입이죠. 그러니까 F로 위험입니다. 자, 위험을 인풋 투입하니까 뭐가 달라지겠지? 수익이 나타나면 수익. 수익. 수익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제 순영가라고, 순영가. 순영가. 순수익이 현재가치. 수익 또는 순영가다. 얘가 인풋, 아웃풋입니다. 위험을 투입하니까 수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위험을 투입하니까 수익이 어떻게 민감하게 움직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빌라를 지어요. 자, 빌라는 짓다 보면 중간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경비상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요소 공실 투입, 공실 위험요소 맞잖아요. 두 번째 세금이 올라가요. 세율. 세 번째 경비가 증가한대. 경비 뭐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걸 위험요소 투입하는데 똑같이 1%, 1%. 그래서 이렇게. 자, 위험요소를 똑같이 1%씩 투입했대. 투입하니까 그 결과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실이 1% 많아지니까 수익은요 3% 뚝 떨어져요. 와, 피가 크네요. 뚝 떨어지더라. 다음에 세율을 1%니까 수익은요 2% 감소가 돼. 2%. 경비를 1%니까 수익은 1% 감소가 돼. 위험을 똑같이 1%씩 투입시키니까 수익이 달라졌잖아요.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심각한 게 공실이죠. 공실을 1% 증가시키니까 수익이 3%뚝 떨어지더라. 얘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지.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결론은 민감도가 클수록 자, 위험하다. 위험한 요소이다.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빌라를 짓게 되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민감도를 파악해서 공실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지금 186페이지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네모 5번 투자의 위험 분석부터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